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답 데이터들, 보통 이제 FAQ라고 하죠. FAQ를 넣을 수 있는 IRQA, 그리고 외부에 인사 시스템을 연동한다던가, 뭐 이런 그 플러그인을 연동할 수 있는 플러그인 관리 체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솔루션에 기본적으로, 채팅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이제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채팅 클라이언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스탠다드 에디션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외부 플러그인 연동을 통해서 아담스 AI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솔트룩스가 그 시작은 QA 엔진을 시작했어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고요. 상식적 QA 엔진이 현재 그 아담스 AI 쪽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 벌써 막 질문 올라오시는데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심층 QA 에디션은 어, 그 대화 채널 연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라인,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에 연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 같은 건 연동하시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화면으로 나오긴 하는데 카카오톡에서 비용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영업 관점에서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심층 QA라고 해서 심층 QA 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건데 뒤쪽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지식을 만들 수 있는 협업 도구, 그리고 지식을 자동화 만들 수 있는 텐트라든가 이런 게 되고요. 컨택트 텐트 에디션에서는 또 이제 대규모의 이제 상담원들이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음성 쪽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한쪽이라서 음성인식과 합성 엔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것뿐만 아니고 뭐 텍스트를 분석하거나 해서 뭐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일종의 상담이잖아요. 상담을 한 내용들을 분석해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보통 이제 VOC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VOC 분석하는 거에 대한 텍스트 분석 기능을 연동할 수 있다. 요거는 아마 추후에 빅데이터 소개하는 시간에 아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긴 합니다. 예. 답변을 지금 아니요. 드릴 필요는 네, 없죠. 네, 나중에 나중에 모아서.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에디션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스탠다드 에디션이에요. 아마 이거를 이제 영업 활동하실 때 가장 많이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6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은 뒤쪽에서 데모 영상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외부에 있는 거를 뭐 연계를 하지 않고 이 토커 솔루션만 가지고서는 상담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코딩이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내부적으로는 뭐 심층 큐에서도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잘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서 여기서 그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는 언어 이해 엔진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엔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에 대한 뭐 구매다 뭐 현대자동차에서 한다 그러면은 뭐 소나타, 아반떼 뭐 이런 걸로 얘기해도 시스템은 아 이게 자동차구나라고 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시나리오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할 수 있는 거는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트 언어로 할 수도 있고요. 내부에 그냥 그 자바 플러그인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뒤쪽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아담 QA 상담 연결하는 기능, 그리고 IRQA라고 해서 이건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에서 검색이에요. 검색 기반으로 해서 내장되는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은 기존의 뭐 홈페이지에서 검색 기능 지원하던 거를 이거를 대체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 메신저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채널로 지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심층 QA 에디션은요, 이쪽 QA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달쯤에 아마 널리지 그래프
스위트 쪽에서 그게 기반 기술이니까요. 그쪽에서 아마 소개가 더 상세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 쓰이는 거는 일반 검색하고는 좀 다른 기술입니다. 그 모든 정보들을 잘게 쪼개고요. 그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요. 이런 그것들을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 센터 에디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성 쪽이에요. 음성 쪽에서 음성 합성하고 음성 인식 기능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심층 QA 쪽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 MRC라고 해서 이거는 전적으로 딥러닝 기반으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일종의 위키처럼 이제 어떤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문서들이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기계학습만으로 답변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수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그 인공지능 수트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스탠다드 에디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인공지능 수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대화형 AI라고 제일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시스템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게 대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적성 대화에서 이제 알람을 설정하거나 상품을 주문하거나 예약하는 거.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뭐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 테니까 알람 좀 설정해줘.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이 알았습니다. 뭐 알람 설정했습니다.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목적성 대화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형태도 굉장히 정형화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처리하기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은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일상 대화하고 잡담, 유머 같은 걸 처리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를 보통 이제 치챗이라고 해요. 치챗이라고 해서 예전에 아마 그 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마 심심이 같은 서비스들 써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심심이는 상당 부분 사람이 그냥 유머 답변을 한 건데요. 이쪽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를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서비스에서 이제 일종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재밌어지고 이제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답변을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페르소나도 만들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냐라고 일반 상식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공직 유관 단체 또는 공공에서 사람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뭐 이런 거 아마 어디 법률이나 이런 쪽에 문의를 한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하면 답변을 한 거죠. 많은 기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가 있고요. 뭐 오늘 날씨 알려달라, 환율 알려달라, 이게 변하는 정보를 할 수도 있고요. 너 누구냐, 어디서 태어났냐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게 대화형 AI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이 대화형 AI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영역은 지식 획득, 정보 검색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됐냐, 왜 나오게 됐냐라고 하시면은 예전에 80년대에 인공지능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어요. 요즘은 이 용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마치 이게 전문가를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물어보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뭐 어떤 예를 들면 그 진단에 대한 거다 그러면은 뭐 어떤 그 영상 같은 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암입니다. 암이 아닙니다. 뭐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그 진단을 하잖아요. 그것들도 뭐 이제 이미지나 뭐 텍스트 같은 것들을 보고서는 전문가처럼 흉내를 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그 세 가지 고민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용자 질문이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콜센터 전화하셔서 딱 질문 한 번에 얘기하고 한 번에 답변 받으신 거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질문 같은 경우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뭐 문의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합니다. 하면은 또 물어보고 답변하고 하거든요. 근데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한 번에 질문해서 답을 받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질문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이 전문가 지식을 어떻게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저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장이 돼 있어도 그 사용자 질문에 맞춰서 이 저장된 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처리하기 위해서 뭐 추론이니 어려운 기술들이 사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대화형 AI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화형 AI는 이런 그 기존의 전문가 시스템에서 발전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결합이 된 거예요. 대화 모델하고 질의응답이에요. 이 대화 모델은 사용자하고 이제 실제 사람이 상담하는 것처럼 질문하면 답변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대화 모델이에요. 대화의 흐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어떤 뭐 주문을 한다든가 예약을 처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 처리하는 것들이 포함이 돼요. 이게 지능적으로 사용자하고 대화가 진행이 가능한가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응답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의 질문에 폭넓게 답변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이런 것들 처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그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사용하는 기술은 현재 뭐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규칙 기반 엔진이에요. 현재도 이제 많은 룰 엔진들이 이걸 쓰고 있는데요. 그냥 if then else예요. 그러니까 뭐이면은 이렇게 처리하고 뭐이면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질의응답 처리하는 거는 검색을 많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해요. 이게 대부분의 챗봇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선도 유용한 그 서비스 사이트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심층적이고 좀 더 지능화된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걸 하려면 사실은 지식 기반에 대한 뭐 추론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 기반하고 검색 기반하고 지식 기반 요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이 세 가지가 다 각각 필요에 따라서 사용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지식 기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규칙하고 검색만 사용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 모델에서 진행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뭐 피자를 주문하는 그 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피자 주문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 헬프 데스크를 만들어서 회의실 예약하고 싶어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음성으로 얘기하거나 텍스트를 치게 되면 시스템이 이 문장을 바꿔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분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뭘 원하는구나 하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인텐션을 파악한다라고 해요. 인텐션 파악을 해요. 예를 들면 인텐트에서 뭐 피자 주문이라는 인텐션을 하려면 뭐 슈프림 피자 2판, 콜라 1.5리터 보내줘요. 뭐 이벤트인 무슨 피자 결제할래? 라고 굉장히 다양하게 피자 주문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자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회의실 같은 경우는 회의실 좀 예약해 줄래? 회의실 빈 곳 어디야? 예약 가능한 회의실 어디 있어? 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게 피자 주문하고 회의실 예약이라는 인텐션을 이런 다양한 문장들을 가지고서는 시스템이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용자가 입력한 거를 어떤 의도를 가지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인텐션 파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대화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이건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엔티티라고 해요. 엔티티는 그 뭐냐면 인텐트를 앞서 말씀드린 인텐트를 구성하는 단어예요. 물건이나 사람, 서비스 날짜예요. 예를 들면 회의실을 예약하겠다고 하면 수요일 오후 3시에 4명이 회의실에서 1시간 회의를 해야 해. 라고 하면은 회의실 예약이란 건 알겠는데 보니까 날짜는 수요일이고 시간은 오후 3시야. 그리고 1시간 하겠다고 하니까 3시부터 4시까지구나. 참석 인원은 4명이야. 라고 이런 각각의 인텐션을 구성할 수 있는 항목을 식별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엔티티를 식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텐트를 식별하고 엔티티를 식별하는 이 두 가지가 되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 사용자하고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대화 모델이 구성이 되는데요. 대화 모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뭐 처음에 이제 대화 봇에 접근을 하면은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무슨 곳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피자 주문하고 싶어요. 회의실 예약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필요한 엔티티를 식별하려고 그 사용자에게 질문을 다시 던져요. 이거를 슬로우 필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인텐션이 다 완성이 되면 그에 따라서 액션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흐름은 어떤 그 액션, 태스크를 완성하기 위한 슬롯을 채워가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면 수요일에 빈 회의실 있나요? 라고 이렇게 회의실 예약 곳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회의실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총 4개의 엔티티를 식별을 해야 된다라고 시스템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수요일이라는 거는 잡혔어요. 그렇죠? 입력을 보니까 식별을 했어요. 회의실 예약인데 수요일 예약한 걸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날짜는 됐으니까 미정인 시간을 좀 물어보자라고 해서 답변을 만들어요. 수요일 몇 시에 회의실이 필요하신가요? 해서 이거는 자연어 생성이거든요. 그러면 사용자가 보고서 오전 10시 할래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참석 인원을 다시 물어봐요. 몇 명 참석해요? 라고 보면 6명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지능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6명이 회의하려면 회의실이 우리 회사에 뭐 대회실, 중회실이 있는데 6명이 하려면 최소한 중회실 이상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좀 시스템이 좀 지능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다 로직으로 넣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럼 수요일 10시 6명이 회의할 수 있는 중회실이 있다.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회의실 예약 시스템에 연동해서 빈 회의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럼 예약해 드릴까요? 그럼 네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회의실 예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이제 대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거에 활용되는 게 자연어 이해 엔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그런 수요일 오후 10시에 회의실 좀 잡아줘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게 형태소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어들을 다 잘게 쪼개져서 어느 건 명사고 어느 건 부사고 어느 거는 동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품사를 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문법 시간에 배우셨던 건데요. 이런 거를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개체명 이식을 해요. 시간에 관련된 거, 장소에 관련된 거 이런 거 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엔티티를 식별할 수 있는 거에 기본 데이터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거의 목적어, 이거는 이거의 주어 하는 구문 분석을 하게 되면 요 세 가지가 기본적인 언어 분석. 이걸 가지고 이제 인텐션 분류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분류에는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뭐 딥러닝이라든가 뭐 어려운 기술들이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기본 언어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회의실 예약이라는 인텐션과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엔티티를 식별하면은 이 자연어 처리 엔진이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 엔진은 기계학습과 딥러닝 기반에 되어 있는 학습 엔진 기반의 형태소 분석, 개체명 분석, 구문 분석, 인텐션에 대한 분류, 엔티티 식별 이렇게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은 뭐 회사의 어떤 특정한 모델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델명 같은 것들을 이제 사전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로소리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언어 장악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뭐 회의실 예약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그룹웨어나 이런 거에 연동을 하게 되겠죠. 아마 기업 환경에서는 많이 이런 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결제 같은 거를 이제 챗봇 형태로 해갖고 요즘 굉장히 핫한 그 뭐 RP 같은 거 연동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에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동을 하는 게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이 스크립트 형태로 그냥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연동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목록화돼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든 거를 그냥 함수 만들고서는 대화할 때 그냥 연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걸 만들면 물론 만든 사람하고 관리자만 이 코드를 볼 수 있지만 혹시나 여기에 뭐 보안적인 뭐 비밀번호라든가 뭐 이런 거 넣게 되면은 보안상 이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실제로 저희 그 솔루션에 플러그인으로 해서 자바를 컴파일 해갖고 붙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서버에 아예 그냥 프로그램으로 인베딩 되니까 이 서비스 화면을 보는 쪽에서는 확인이 전혀 안 되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보안 같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주고받고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뭐 텍스트로만 답변을 주게 되면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미지도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뭐 공장 같은 무슨 IoT 센서에서 있는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하겠다. 그런 것들은 실제 문의 오고 실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공장 몇 번 기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황 좀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원래 웹페이지로 다 그 차트 같은 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일 수가 있어요. 일종의 이 저희 톡봇 화면이 일종의 모바일 앱을 대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그 스마트 카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이렇게 보여준다던가 뭐 리스트로 해서 선택을 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실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한 20여 개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전형적인 웹 개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웹 개발 화면을 만들어서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특정한 형태의 화면 형태를 이 톡봇 화면에서 보겠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개발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도 그쪽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이 저희 톡보 솔루션을 만든 거를 그쪽 카카오에 맞춰서 변환하는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뒤쪽에서 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챗봇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서비스 문의나 이런 것들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뭐 캐릭터를 넣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요거는 카카오톡에 했던 이런 화면들에 대한 예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카카오톡이 아니죠. 요거는 페이스북인데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에도 연동을 할 수 있어요. 요건 뒤에는 동영상으로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동하려면 실제로 카카오톡 연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톡봇 엔진 하면은 이 채널 기능이 있어요. 설정할 때 채널 세팅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 있는 그 플러스 친구 환경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도 연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조금 고려하실 부분이 카카오톡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저희 톡봇하고 이쪽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평문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여기에 무슨 결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연동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요. 아마 카카오톡, 이거는 저희 문제라기보다는 카카오톡에서 이쪽 연동하는 부분에 대한 보안 처리를 아직은 안 해주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쪽 부분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인데요. 그, 대화형 AI가 크게 대화 모델하고 QA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질문 답변을 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일단 검색 기반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모 전자회사에 가서 가전제품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에어컨에서 물이 샌 걸 갖고선 질문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 물이 새요라고 하면은 뭐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누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누수가 돼요.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어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패턴이 맺는 거를 찾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단순하죠. 단순하게 매칭되고 해서 기존에 보면 홈페이지 같은 데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FAQ 같은 것들 많이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몇백 개 정도 수준으로. 그걸 기반으로 쉽게 구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소수의 고정된 질문 답변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뻔한 질문 물어보고 뻔한 답변 나갑니다. 근데 이걸 좀 자동화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검색 기반을 구현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게 많아지면은 예를 들면은 FAQ가 100개에서 하나 찾는 것보다 1000개에서 하나 찾는 게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답변 셋이 많아지면 답변의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가 들어간다. 예를 들면 FAQ에 많은데 저희가 금융권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 기반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홈페이지라든가
안내라든가 우리 회사 뭐 위치 알려줘 뭐 아니면은 뭐 제품이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이런 검색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검색 기반은 기존에는 그 단순 검색에서 뭐 딥러닝을 해서 뭐 MRC 같은 기술들에서 품질을 올리고는 있어요. 근데 근원적인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지식 기반이에요. 이거는 만들기는 좀 힘들어요, 솔직히. 요게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 어떤 나한테 상품을 좀 추천을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직장인이 추천받으신데 예를 들면 소득도 다르고 뭐 예를 들면 카드 쓰면 좀 금리 우대 받고 뭐 대출 받으면 하고 뭐 이게 경우의 수가 조합이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 나한테 뭔가 알려달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거를 미리 답변을 준비하고서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답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정보들을 다 잘게 쪼개 갖고서는 사용자가 질문 들어오면 그것도 잘게 쪼개서 서로 간의 매칭을 통해서 하게 돼요. 여기에는 뭐 추론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지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드는 비용이 조금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그 사이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아담 스위트에서 어, 그, 그 스탠다드 에디션에 해당되는 톡봇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크게 보면은 뭐 저희가 가진 기술이 뭐한 6개 있어요. 뭐 심층 의미 의도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인텐션이랑 엔티티 파악에 대한 것들 거기에 지식 그래프하고 추론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스탠다드 에디션에는 그 검색 기반의 QA를 넣었습니다만 앙상블 심층 질의응답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심층 QA도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채널 여러 개 연동할 수 있고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복빌드하고 스마트 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런 걸 연동했을 때 저희가 또 그 상식 같은 것들 연동할 수 있는 엔진을 어, 그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어요. 뭐 날씨를 물어본다던가 뭐 미세먼지 물어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냐 뜬금없이 이런 거 물어봐도 답할 수 있는 거를 q 엔진을 서비스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세팅만 하면은 그냥 연동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만든 대화 모델에서 하다 답이 못 나가면 그쪽으로 물어보고 답을 해줄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대부분이 이런 그 챗봇 서비스를 만들면 좀 사용자들이 쓰다가 좀 식상해서 안 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조금만 벗어나도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 대화에 대해서 답변 커버리지를 늘리냐가 이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올리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저희 엔진이 좀 다른 기존의 챗봇하고 좀 다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대화 처리에서는 저희가 대화 모델 같은 것들, 인텐션, 엔티티 파악하는 것들로 되어 있고요. 또 일부 그 챗봇 시스템은 시나리오 같은 것도 다 XML 같은 형태로 정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채널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개발을 기존에는 했다 하면은 저희는 그냥 세팅만 하면 돼요. 정말 세팅만 하고 연결하는 거에 대한 설정만 하게 되면 돼요. 물론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뭐 자연어 처리는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의도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화 모델에서 이 코딩 없이 개발할 수 있다. 뒤쪽에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심층 QA 연동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플러그인 확장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게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가지고선 그 실제 프로젝트 할 때 얼마나 기간이 걸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단순하고 빠르면 한 달 이내도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한 일주일 정도 고객 그 현황 파악하고요. 뭐 2주 정도 시나리오 만들고 고객하고 컨펌 받고서는 그냥 해서 한 달 이내도 할 수 있는데 뭐 아무리 길어도 한 2달 이내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에는 전제는 뭐 굉장히 복잡한 그 백엔드 시스템하고 연동이 들어간다던가 코딩으로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심층계에 연동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물론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코딩 없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그 뭐 기존의 챗봇 솔루션을 많이 사용할 필요로 하는 고객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은 가장 1순위가 보면은 365일 24시간 고객 응대예요. 이거는 가장 원하는 게 이거였고요. 그리고 또 그 상담사들이 보면은 그 컨택센터에서 보면은 2년만 근속하면은 팀장이 된대요. 그만큼 이제 이직률이 많아서 그 좀 고급화된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상담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단순 답변에도 이게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낭비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답변들은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센터뿐만 아니고 그 기업에서 이제 헬프 데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휴가 신청한다든가 어디 지방 파견 가거나 출장 가는데 그 비용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저희 뭐 총무부서에 물어보는데 이런 것도 다 이런 보수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슬라이드는 마칠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뭐 파트너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인공지능 분야만 한우물만 파온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 뭐 이력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현재 뭐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핫하지만 핫하지 않은 시절에도 저희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한우물만 파온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슬라이드는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 예. 잠깐 데모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태서 이사님 데모를 준비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여태까지 말씀 들으신 저희 제품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AI 수익 제품은 다양한 에디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스탠다드 에디션이고요. 지난 그 행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스탠다드 에디션에 대해서 이 파트너사,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사분을 위해서 비즈니스 엑셀레이션 킷으로 해서 50% 디스카운트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50% 영업 마진을 드린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 리스트 프라이스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공급 가격은 2천만 원인데 거기에 이제 50% 영업 마진을 드리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비즈니스 엑셀레이션 킷을 이용해서 제한할 수 있는 AI 수익 주 대상 고객은 좀 정리를 하면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안 이사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첫 번째가 그 ARS 같이 좀 이제 절차가 이미 정의되어 있고 이미 대답이 예상되는 그런 반복적인 업무, 뭐 대표적으로 뭐 병원 예약 시스템, 뭐 미용실 예약 시스템, 뭐 기타 등등 뭐 음식 예약 뭐 이런 것들 배달 주문 뭐 이런 시스템들이 적용하는 좋은 케이스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상담원이 이미 있는 절차들. ARS도 역시 상담원이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걸면은 상담원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상담원들은 비즈니스 아워, 그러니까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고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시고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시죠. 그런 분들의 그런 야간 시간,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그리고 상담원이 이미 배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또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그 외에 뭐 약간 반복적이고 예상된 답변, FAQ라고 아까 저희 안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FAQ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데 역시도 저희 이런 톡보 솔루션, AI 수입, 비즈니스 엑셀레이션 킷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네 번째, 이제 메시징 시스템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자동 응답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사전 뭐 예약 시스템, 뭐 대표적으로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번에 갤럭시 10이 나왔는데 갤럭시 10은 사전 예약을 하려다 보니까 24시간 상담원이 응대할 수도 없고 폭주가 걸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고자 한다. 이런 거 역시도 저희 이런 비즈니스 엑셀레이션 킷을 이용해서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사전 뭐 출시 이전에 예약 판매 같은 거 이런 거 역시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겠죠. 거기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로 위치적으로 먼 거리에 있고 먼 거리에 있는데 기술 지원을 요청하면 꼭 방문해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냥 원격으로 확인하는 얘기도 많이 하시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PC 방문 기사들 내지 인터넷 이런 기사들 보면 뭐 인터넷이 안 돼요 전화를 하면은 뭐 확인하셨어요? 그럼 사용자분이 인터넷을 모르거나 IT를 잘 모르면 응대를 잘 못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 기사분이 방문해서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뭐 플러그가 빠져 있다든지 케이블이 빠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뭐 확인하셨어요? 물어봤을 때 응대할 수 있는 이런 자동 채팅 시스템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은 비용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톡봇 솔루션, 챗봇 솔루션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런 쪽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제 교육과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 3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년에서 한 4년 정도의 어떤 숙달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도 역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구축한 모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선박 쪽 관련된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선박 안에 그 기술 지원이 요구되는 어떤 장비 솔루션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솔루션에 대해서 장애가 났을 때 기술 조치를 받으려면은 그 선박에 올라가서 엔지니어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확인하다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응대하다 보면은 그 배가 뭐 노르웨이가 있으면 노르웨이까지 가야 되는 거고 남극에 있으면 남극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인터넷만 연결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챗봇에서 기본적인 사항들만 원격으로 조치가 가능하다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단순 교육을 통해서나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즉시 응대 가능한 이런 그 환경들에 대해서 이런 톡봇 솔루션 저희 그 비즈니스 엑셀레이션 킷 AI 스윗 그 비즈니스 엑셀레이션 킷을 이용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6가지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적용 가능한 구축 사례는 이제 유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구축하시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안 이사님도 얘기했지만 빠르게 구축하면 한 달 안에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안에 구축하기 위해서 앞단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 톡봇을 적용하기 위해서 대화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럼 대화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이제 ARS 같이 어떤 프로세스가 정리가 돼 있다라면은 그 프로세서대로 이런 AI 그 인공지능 대화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화를 모델링한다는 겁니다. 모델링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챗봇 내지 톡봇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하나의 톡봇 솔루션이 감당할 수 있고 처리가 가능한 게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시나리오란 얘기는 ARS를 쳤을 때 예를 들면 ARS를 자 1번서부터 4번까지 내지 1번부터 5번까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누르세요. 1번 누르시면 상담원이 응대합니다. 2번 누르면은 뭐 예약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에 대한 서브 트리가 4개에서 5개 정도 되어 있는 걸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4개, 5개 정도로 묶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하이 스텝으로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으로 구축되는 사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4개의 서브 트리를 갖고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4개에서 5개 정도를 구축하는데 대화 모델링하는 시간이 약 한 달 정도라고 소요를 예상하시면 되고 그게 좀 더 깊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좀 다양해지면 그런 대화 모델링 시간이 한 달에서 2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영업적으로 이제 사전에 아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금 저희 안이사님이 준비하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데모를 잠시 보여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이사님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이게 저희 대화 모델 설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치하고 이제 만들기 위한 화면이에요.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인텐트나 엔티티, 어떤 액션 처리에 대한 대화 모델 만드는 거, 그리고 NLU가 이제 그 사용자 입력 텍스트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는 기능, 그리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멤버들에 대한 권한을 한다던가, 그리고 실제 이게 만든 걸 이제 배포하는 기능,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채널 연동하는 거, 그리고 실제 이제 배포된 이 챗봇이 잘 돌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로고를 본다던가 이런 기능들, 그리고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담 센터도 상담이 몇 번 들어왔고 몇 번이 응답이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잖아요. 비즈니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자 주문 플레이를 누르십니다. 화면이 안 보인다고 하시네요. 화면이 안 보이나요? 네, 플레이를 예. 화면이 이제 플레이 할 거예요. 화면 자체는 안 보이시는 거죠? 예, 이제 플레이를 할 거고요. 예. 비디오 플레이는 아직 안 눌렀습니다. 제가 그 플레이 되면 금방 지나가니까요. 이건 환영 인사에 대한 거와 이런 거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처음이고요.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혹시 플레이. 예. 플레이 눌렀는데. 끌어서. 그런가요? 잠시만요. 예. 다시 한번 플레이 해드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1번. 예. 예, 됩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예, 보여요. 보이시나요? 예, 예,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이거는 저희 그 대화 모델 설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설치하고 처음 보시게 되는 화면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뭐 인텐트라든가 엔티티, 액션, 뭐 대화 모델, RQA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 배포할 수 있는 만든 것들을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채널들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채널 기능,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제대로 돌고 있는지, 이건 시스템 관점입니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이것도 그 일종의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이 몇 번 들어왔고, 몇 번이 응답됐고, 많이 물어본 게 뭐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환영 인사에 대한 건데요. 제가 플레이를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한번 쓰면은 안 되네요. 잠깐만요. 다시 보여. 될까요? 가스 쪽으로 다시. 네. 예. 다시 플레이 하겠습니다. 예. 한번 멈추면은 다시 플레이가 안 되네요. 혹시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거? 예. 예, 여기 스마트로 이제 주문을 뭐 하겠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피자 주문하겠습니다. 뭐 음료수 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 이게 테스트하는 화면이 나와요. 저렇게 딱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피자 주문 봇이 저희 직원이 만든 건데요. 반나절도 안 걸렸어요. 이거 한두 시간만 하면 그냥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초기화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을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로 열어. 그러네요. 예. 네. 이거를 더블. 예. 두 번째는 인텐트 만드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텐트 만들면은 샘플 문장을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피자 주문이라는 인텐트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요 밑에 색깔 칠해진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이 분석을 하고 이거는 조사고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구나 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피자하고 종류는 이제 엘리먼트라고 뭐 형태 찾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네. 제가 잠깐만요. 이거는 안 되네요. 예, 요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요. 입력을 뭐 보통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만 넣게 되면은 얘가 이런 단어들하고 이런 형태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학습을 해요. 기계가 학습을 하고요. 나중에 이걸 똑같은 문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비슷한 문장이 들어오면은 시스템이 이거는 피자 주문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인텐트 파악하는 거 보셨고요. 다음은 네, 대화 흐름 설계하는 것 좀 보여드릴게요. 대화 흐름 설계하는 거는 대화 흐름은 일종의 플로우잖아요. 대화 모델 설계인데요. 이게 뭐 시작을 하면 주문하고 피자 뭐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플로우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액션 플러그인 해서 아까 뭐 주문하게 되면 실제로 시스템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연동할 수 있는 것도 여기 메뉴에서 그냥 선택하실 수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 카드 같은 것에서 어떤 종류의 피자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액션에서 피자를 조회할 수 있는 그 사이트에 있는 오픈 API 연동하고 거기에 있는 항목들을 받아다가 세팅을 하게 되면은 되게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용자에게 그런 것들이 그 화면으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잠시 기다려 보시면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나오게 되고요. 실제 이거를 만들고선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피자 주문해줘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피자 주문하는 화면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옵니다. 굉장히 빠르게 처리할 수 있죠. 예. 요게 갈색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거는 요게 이제 테스트 화면이거든요. 마치 이제 프로그램 짤 때 디버깅 하듯이 이거는 사용자가 인텐션이 뭘 물어봤고 현재 플로우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내가 설계한 대로 제대로 대화 모델이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네, 대화 모델 설명드렸고요.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를 그냥 서비스 화면으로 구성을 한 거죠. 요거는 배포하게 되면 이런 그 디버그 정보들은 다 없어져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거를 설계하는 분이 보시는 화면이에요. 실제 배포됐을 때는 이 화면은 나가지 않는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예, 웹 기반 화면입니다. 지금 만든 거는 이제 개발 도구에서 보신 거고요. 웹 기반은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디버그 화면이 하나도 안 나오죠. 이거는 배포를 실제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그냥 나간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나가고요.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가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채널 연동이에요. 채널 연동은 저희가 카카오톡을 연동을 해봤는데요. 똑같은 시나리오죠.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카카오톡에 이렇게 동작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디자인은 좀 다른 거 보실 수 있어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형태라서 저희가 가진 그 스마트 카드를 카카오톡에 있는 화면으로 자동으로 컨버전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신 거를 그냥 카카오톡에 그냥 채널 연동해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 연동체는 예. 또 하나. 또 있나요? 네. 예. 요거는, 예, 이거는 페이스북 메신저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동한 거예요. 예. 똑같은 내용이지만 모양은 다르신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도 똑같이 연동돼서 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거를 그냥 채널로 해서 연동하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카카오톡 연동을 좀 원하시는 고객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는 뭐 모바일 뭐 앱을 따로 안 만들고 그냥 카카오톡 그냥 쓸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연동해서 만들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구현 사례인데요. 구현 사례 첫 번째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회사 그룹웨어 연동해서 처리한 거예요. 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2016년 12월 12일. 입사일이 언젠가요? 라고 하면 음성도 사실 연결로 하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스마트 카드에서 세팅이 된 거죠. 50만 원. 얼마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만 돼도 이제 20만 원. 뭐죠? 직원들 지원하는 업무 같은 것들은 꽤 많이 CT 촬영 자동화가 받았어. 지원 되겠죠? 가능해? 뭐 무슨 지원? 요것들은 다 흐름 처리하는 거예요. 대화 모델에 있는 거를 처리하는 거고, 뭐 지원 대상 뭡니다. 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쉬운 거죠. 기존에 스마트 카드에다가 그냥 텍스트만 입력하면은 이렇게 디자인된 2018년 화면들도 7월 2일. 나오게 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성도 전달이 되면 안내해줘. 음성 인식 되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이 동영상 예, 공유할 겁니다. 예, 안 되니까 요거는 음성도 이제 음성 처리한다고 요게 마우스로 전력 누르는 거는 어디에 있어? 음성으로 입력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국전력 어딨어? 요거는 이제 주소는 어디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8개월 갈 거야. 상식 쪽에다가 질의를 한 거예요. 실제 없는데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주소 찾거나 이런 거는 그 상식 QA 상세 엔진 정보 연동해서 보여줘. 바로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례 한번 보여드릴게요. 3만 원 이상 신발. 요거는 저희가 데모로 상품 검색 쪽에 뭐 예를 들면은 신발 검색해다 얼마 이상 해줘 그러면은 그것만 찾아갖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판매 어디 가능한지. 요런 것들은 다 뒤에 있는 백엔드에 뭐 CMS나 이런 데 연동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상품평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상품평도 뭐 조회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뒤에 있는 시스템하고 다 연동을 해야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플러그인 연동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목을 보여줬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제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중인 상품 이건 보여줘. 제가 졸업에 대해 알려줘. 이거는 대학 입시 안내인데요. 저희가 중앙대 쪽에 2010년 구축을 했어요. 뭐 학생정 안내한 뭐 졸업에 대해서 컴퓨터 뭐 공학. 물어보면 전공 뭐냐, 6학년도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아니야. 물어보고 이게 이제 시스템에 질문할 수 알려줘. 있는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면제 대상 알려줘. 이런 거 만드는데 시나리오만, 그러니까 그 대화에 대한 흐름만 명확히 정의가 되면 해줘.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은 실제로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 가장 수학점을 중요한 거는 알려줘. 고객 업무의 흐름이, 그리고 안내에 대해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업무 분석이라고 하죠. 업무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혹시 요거를 교환학생으로 실제로 취득한 시스템을 하는 학점은 거는 이 수학점으로 인정이 어렵지 돼? 않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대학 교환학생으로 최대 인정 가능한 학점은 몇 점이야? 그 다음에 서비스 모니터링 쪽 보여드릴게요. 서비스 모니터링은 요거는 이제 대화 흐름 지나간 거 다 로그에 나와요. 그래서 그 대화에서 아직 플레이가 안 되고 있네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예, 보시면은 이게 로그 피드인데요. 예, 일단 화면을 보시고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뭐 시간별 추이라든가 뭐 평균 메시지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많이 했는지, 피자 주문 보시니까 당연히 피자하고 결제 얘기 많이 나왔죠. 그리고 대화 뭐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 대화 시간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파악은 가능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 좀 화면을 좀 움직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화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예, 보이시나요? 예, 이거는 이제 시스템 로그예요. 그래서 대화 주거니 받거니 한 거는 다 로그로 이렇게 남아요. 남고요.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인텐드나 엔티티가 파악됐는지를 한 건데, 예를 들면 지금은 불일치거든요. 못 찾은 거예요. 입력을 못 찾은 거를 찾을 수 있어서,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만든 그 대화 모델에 피자 주문에 대한 건 있지 어느 지점에 영업시간을 물어보는 거는 미처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찾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시 아까 그 대화 흐름 정의하는 곳에 가서 대화 모델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치한 거는 보시게 되면은 나와야 될 텐데요. 예. 화면이 안 나오죠? 예, 그냥 일치하면은 여기에 인텐트하고 엔티티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보게 되면은 지금 이걸 실제로 대화 모델 만드시고요. 실제 사용자 고객분들한테 한번 써보세요. 뭐 일주일 정도 써보세요. 이것저것 써보세요. 그러면은 시스템이 로그 남기면서 입력한 것 중에 못 찾은 것들 다 나와요. 이거 보시고서는 이것 중에서 보고서 이거 미처 우리가 생각 못했네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다시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처리하는 게 다 완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QA밖에 없나요? 다 보여드렸나요? 예, 일단 다 보여드렸고요. 예. 네, 그리고 자, 예, 지금까지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렸고 지금서부터는 그동안 저희 세션 진행하는 동안 아이사님 진행하는 동안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은 있네요. 데모용 라이센스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파트너 분들이 쓸 수 있는 서버를 저희 회사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정을 하나씩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계정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는 화면하고 똑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 보고 해보실 수 있는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최대한 빨리 해서 이번 달 안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계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정이 필요하신 분은 그 문의를 주세요.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계정을 해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시면은 그냥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모아서 아이사님한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예, 고객 제한을 위한 영업 시나리오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거죠. 크게 6가지 정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S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형태, 아니면 상담원이 있는데 그리고 반복적 예상이 되는 FAQ가 있는 그런 업무, 네 번째 메시징 시스템, 아까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과 같이 이런 내지는 웹챗 이런 형태의 자동 응답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원격 지원이 많이 요구되고 반복적인 업무, 그 외 기타 교육이나 트레이닝이 필요한 그런 업무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톡봇과 챗봇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제가 좀 네. 답변을 드리면요. 챗봇이라는 용어가 지금 업계에서나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제가 아까 슬라이드 보여드렸을 때 그 대화형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한 세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뭐 규칙 기반으로 할 거냐, 검색 기반으로 할 거냐, 지식 기반으로 할 거냐, 뭐 근데 기술적 접근은 다 다른데 이거를 다 그 하나로 묶어서 그냥 챗봇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변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톡봇이라고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기 위해서 만든 거지 기본적으로는 기존 챗봇에 있는 기능들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매터리얼에는 톡봇하고 챗봇 차이점에 대한 표가 있는데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톡봇 제품은 확장성이 향후에 굉장히 복잡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뭐 음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깊게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NLU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잡한 것들을 처리하는 기능들, 뭐 봇 안에 봇을 넣는다던가 여러 개 봇을 그룹으로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 오늘 미처 못 드린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챗봇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NLU, 아까 그 자연어 처리 NLU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장비요. 예. 예, 하드웨어 장비는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서는 말씀 못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저 아까 보셨던 화면에 데모를 보셨던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32기가의 8코어 CPU가 달린 서버, 그러니까 8코어 정도의 CPU 코어가 달린 32기가 메모리 정도가 있는 PC 서버면은 저희가 50TPS 정도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동시 접속이 50명 정도니까 이게 응답 시간을 한 3초에서 4초 정도 둔다고 하게 되면은 한 200명 정도가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담센터에 200명의 상담원이 있다. 서버 한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8코어에 32기가 메모리를 사용하면 200명의 상담사가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 웨비나 끝난 다음에 녹화본 링크도 공유하실 거냐? 네, 공유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 발표한 동영상과 그리고 지난 그 파트너 행사 때 발표한 내용들은 다 구글 드라이버에 다 올려놨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하우스키핑 아이템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저희 구글 드라이버에 접근이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됩니다. hlee@sultrus.com으로 이메일 주시면은 액세스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규칙 기반과 검색 기반의 대화 모델링과 지식 기반의 대화 모델링은 어떻게 영업적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좀 답변 드릴 것 같은데요. 대화 모델링은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 대화의 흐름에 대한 설계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뭐냐면 지식 기반이라고 하면은 아까 그 질의응답, 대화형 AI가 대화 모델 플러스 질의응답, QA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QA 쪽에서가 지식이 들어가는 거로 볼 수 있는데 그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식 그래프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 그래프를 만들거나 이런 모델을 하는 것이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사람이 모델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DB 모델링 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DB 모델링 하려면 DB 모델링 하는 모델러가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굉장히 간단한 한 달 내지 2달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곳에서도 이런 기반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를 들면은 금융 쪽에서 무슨 대출 관련된 상담을 하는 부분을 넣어야겠다. 뭐 해야겠다. 그러면 개인의 상황 따라서 답변도 다 다르잖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식 기반의 대화 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를 보셨을 때 좀 뭐하긴 하지만 일반 우리는 알려주는 거는 일반 기업에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있는 있는 거에 대한 최소한 안내,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 대표 전화번호 어떻게 되는지, 우리 회사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대화 모델하고 FAQ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고요. 자, 그 마지막 질문이 되네요. 스탠다드 버전에서의 음성 지원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음성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음성 엔진 솔루션을, 고객이 직접, 우리 회사 서버 안에 그걸 설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이센스. 그러시면은, 그냥, 그 솔루션을 구매하고요. 만약에, 우리는 그냥 음성 연동 기능 해야 되고, 이게 뭐, 그냥 보안적으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사스 서비스를 그냥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고요. 저희 스탠다드 에디션 기본 라이센스에는 음성은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옵션적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현재 오늘까지는 이제 온라인 영어 교육이 진행이 됐고요, 웨비나 교육이 진행이 됐고 5월 초 크게 2개의 오프라인 영어 기술 교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대화 모델링 교육이 5월 8일에서 9일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화 모델링 교육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파트너사의 엔지니어분, 대화 모델링이 가능하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접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톡법 빌더에 대한 교육을 하루 동안 진행하는데 5월 10일 금요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거 역시도 하루 종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이 두 개는 좀 틀린 그 컴퓨터시 스킬셋을 갖고 계신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 모델링 교육 부분은 좀 기획력이 있으신 분, 그래서 고객의 인터뷰 과정에서 어떻게 대화 모델링을 작성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톡법 빌더 교육은 XML이나 HTML이나 이제 IT 기반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교육 과정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 솔트룩스 3층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음성이 안 들리신다고요?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 예, 그렇게 교육 과정은 2개의 코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기회 등록 절차는 5월 13일서부터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업 등록 절차에 따라 영업기회를 등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여기 각 사업 본부별로 기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나 영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모 라이센스 부분에 관련된 것은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면 라이센스를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저희 그 파트너사가 되신 AI 수입 비즈니스 파트너 대신 파트너 대상분 역시 저희가 또 추가적인 이벤트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그래프 DB 수입 쪽 관련된 비즈니스 파트너 프로그램에도 저희가 같이 초대드렸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5월 8일 날 오후 3시서부터 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수입 비즈니스 파트너 행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또 질문 하나 들어왔네요. 지식 기반으로 대화 모델링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 이거는 그 그래프DB 스위트하는 쪽에 오시면은 거기가 이제 지식 그래프 관련돼서 모델링 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시면은 아마 상세하게 설명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8일 날 하죠? 네, 5월 8일 3시 하니까 네. 그때 오시면 직접 설명 들으시고 그쪽에 전문인 분께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자료도 같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전체적으로 랩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열심히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제 질문을 가장 많이 주신 분한테 뭐 커피 쿠폰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예. 몇 분이죠?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두 분이요. 두 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 선택해 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얘기하신 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답이 나오네요. 임병관님 하고요. 네, 임병관님 하고요. 잠깐만요. 2등은 되게 바뀐데요. 박주영님 드리면 돼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비슷한 행사가 또 있으면 또 초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5월 중순쯤에 저희 AI 수익 비즈니스 파트너 사장단 분을 모시고 저희 사장님 같이 킥업을 할 수 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 초대의 이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